어제 큰애가 공익을 마치고 오면서 날이 덥다고 아빠 냉면 좀 먹으러 가자. 냉면 맛있는 데 한번 찾아서 한번 가봐요. 라고 해서 그래서 검색을 해서 70년 됐더라고요. 1953년에 오픈한 원미면옥이라는 식당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뭐 제 아들이 뭐 장금이 입맛은 아닌데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집에 맞지 않으면은 뭐 큰 애고 작은 애고 뭐 먹다가 맙니다. 아빠가 힘들게 번 돈 뭐 생각지도 않고 그냥 잘 남겨요. 이놈의 새끼들이. 근데 어제 아들이 먹고서는 인생 냉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먹어본 냉면 중에 제일 맛있었다. 저도 뭐 인생까지는 아니지만 꽤 진짜 맛있는 냉면집이었다. 그런 말씀은 감히 드릴 수 있어요. 메뉴도 간단합니다. 물냉면, 비빔냉면, 온면을 파는 게 좀 서운한데, 뭐 그건 뭐 취향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제 겨울 메뉴 있죠. 10월 중순서부터 2월까지는 겨울 메뉴를 추가해서 팔고 계셨습니다. 독특하게 이게 파 양념장, 파가 사실은 다른 이미지에서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데 뭐 어제 제가 받은 거는 이런 식이었고요. 무김치도 이렇게 또 담아서 덜어 먹으라고 또 주는 것도 또 처음 봤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반찬식으로 내주고 뭐더 달라면 한 번 더 갖다 주는 정도. 왜냐면은 냉면 먹을 때 저 무김치가 뭐 그렇게 많이 먹을 정도로 끌리지는 않거든요. 다른 사진 보면 뭐 파가 정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이건 파냉면이야? 이렇게 파냉면처럼 먹어야 되는 거야? 할 정도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비빔냉면을 시켰고요. 아들도 비빔냉면, 그리고 이제 아내만 물냉면 시켰어요. 아내는 이제 저한테 마루타가 된 거죠. 당신은 물냉면 시켜서 거기에다가 파 양념장을 섞어서 먹어봐. 나는 비냉에다가 육수를 지금 한 컵 벗을 때 모습이고요. 한 컵. 그래서 한 컵을 더 달라고 했더니 이제 거의 물냉면처럼 됐죠. 이렇게 저는 비벼서 먹었고요. 아내는 물냉면을 시켜서 파양 양념장을 올려서 뭐 그렇게 또 얼큰하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이 집이 이제 닭육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물이 다른 집 냉면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닭육수가 제가 이렇게 깔끔한지는 또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닭육수 자체의 매력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컨설팅을 이제 20년 넘게 하면서 그 전에도 이제 제가 뭐 3대 냉면이라고 그 냉면 브랜드를 초창기에 관여를 해서 뭐 한 5, 6년? 5, 6년 정도 제가 같이 가맹점을 만들었던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냉면은 좀 바삭해요. 냉면은 바삭한데 제가 마창에서 냉면집을 만들지 않았던 이유가 겨울 때문이었어요. 냉면이 더위가 있을 때는 매출이 말도 못하게 좋은데 그 더위가 꺾이는 순간 거의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어쩜 저렇게 안 팔릴 수가 있을까? 여름에 그렇게 줄 서서 먹던 사람들이 어쩜 저렇게 외면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칼같이 매출이 떨어져요. 그게 최소 넉 달, 뭐 길으면 5달 정도 됩니다. 그게 제가 걱정이 돼서 냉면집은 지금까지 제 스스로 권해서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냉면이 계절이 강한 메뉴라는 얘기죠. 자, 제가 진짜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물냉면, 비냉면을 같이 대부분 팝니다.
짜장면에 짬뽕 팔고요. 짬뽕에 짜장면 파는 것처럼. 근데 저는 지금쯤에 내공이 되다 보니까 그걸 굳이 같이 팔아야 될까? 라는 생각에 머물게 되더라고요. 뭐하러 그걸 구분을 지을까? 이게 생각처럼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물냉면의 그 육수 맛을 내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냉면집들은 물냉이 별로 맛이 없어요. 정말 여간한 솜씨가 아니고서는 물냉은 시켜서 이득을 본 경험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반대로 비냉은 평타는 칩니다. 와, 대단하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그 양념 맛 때문에 평타는 쳐요. 그래서 모르는 냉면집에 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비냉을 시킵니다. 절대 모르는 집에서 물냉을 선택해서 선택하는 모험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물냉면이 어렵다라는 얘기죠. 어려운 그걸 왜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어려우니까 하지 마라. 오히려 팔지 않아서 당신이 더 돋보일 수 있다. 냉면집인데 물냉면은 팔지 않는다. 독특하잖아요. 그런 집 없었잖아요. 어떻게 하든 손님을 잡기 위해서 물냉으로도 팔고 비냉으로도 팔고 이렇게 파는 게 지금까지 패턴이잖아요. 그 공식이 깨지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하지만 그 생각을 바꿔보자 이거죠. 물냉면에 육수 만들기 힘드니까 물냉면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물냉면은 팔지 않습니다. 육수를 만들 자신이 없기 때문에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손님들한테 말하는 거죠. 그럼 손님들이 싫어할까요? 아니에요. 싫어하지 않아요. 솔직해서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뭐 물냉면 먹고 싶으면 평양냉면 전문점 가야지. 그게 진짜 냉면이지. 그게 진짜 육수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냉면집에서 물냉면을 안 팔면 어떡하냐? 뭘 어떡해요? 이렇게 팔면 되죠. 비냉에다가 육수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육수가 물냉면의 육수처럼 대단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장점이죠. 왜냐면은 비냉을 물냉처럼 먹게 해주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시원한 맛 때문이에요. 국물의 시원한 맛. 그 역할을 책임지라 이거예요. 냉면의 맛은 비냉에 올라간 그 양념장이 다 해줄 테니까 비냉이 갖고 있지 못한 시원함. 그것만 육수로 채워달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수의 퀄리티가 높지 않아도 됩니다. 높지 않아도 돼요. 이 집은 같은 육수를 줬기 때문에 퀄리티가 당연히 높죠. 근데 이 집이 아니고 일반 냉면집, 물냉면을 잘 못하는 냉면집에서는 비냉을 시킨 다음에 그 별로인 육수를 들이부어서 비벼보세요. 나쁘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커버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오히려 특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냉면은 팔지 않는 냉면집, 짬뽕은 팔지 않는 돌짜장집처럼 그렇게 잡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기가 막힌 육수에다가요, 파양념을 섞으니까요, 얼큰한 맛은 나요. 얼큰한 맛은 나는데 그 비냉 특유의 매콤한 매운맛 그런 거는 나지가 않습니다. 얼큰함과 매콤함은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더운 여름날 매운 냉면이 먹고 싶지 얼큰한 냉면이 먹고 싶지 않아요. 얼큰한 게 먹고 싶으면 뭘 먹어요? 짬뽕 드시면 돼요, 짬뽕. 매운맛이 당길 때, 더워서 매운 그 땀을 흘리는 그 맛이 당길 때 먹고 싶은 게 냉면이죠. 근데 그 매운맛에 시원함이 첨가되는 거예요. 시원함이. 그건 뭘로 커버한다?
국물이면 된다. 육수. 그 육수의 퀄리티는 높지 않아도 된다. 오늘 냉면 이야기 1부 여기서 끊습니다.